자, 시작할게요. 모델 예측 제어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제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피드백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값이 나와 있죠. 레퍼런스 값이 주어졌을 때 내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특성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원하는 특성이라는 건 레퍼런스 값, 입력 신호를 계산하는 거다,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어 문제를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트래킹 문제를 다루죠. 그죠? R이 주어졌을 때 어, R을 이제 Y가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어를 하는 게 트래킹 문제고, 레귤레이션 문제는 시스템의 출력 Y가 특정 값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0에 머물도록 합니다. 0에. 그렇죠? 그래서 트래킹이나 레귤레이션 문제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레귤레이션 문제를 저희가 보통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이제 레퍼런스가 0인 트래킹 문제라고 해석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레퍼런스가 0인 트래킹 문제로 해석을 해서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진동 상세 제어라든가, 진동이 발생하면 진동을 없애는 게 0으로 만드는 게 문제니까, 이런 경우에는 레귤레이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MPC 문제를 즉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레귤레이션 문제냐, 트래킹 문제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파트의 4요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제 피드백 제어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컨트롤은 3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러고, 그래서 컨트롤러는 제어 입력을 계속 계산해 주는데, 그 액추에이터는 보통 이제 모터나 이제 유압식 밸브 이런 애들이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입력을 넣어주면 이제 플랜트의 프로세스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실제 액추에이션 하는 역할이고, 센서는 피드백 제어를 하기 위한 목표 값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센서로 모든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아닌 경우가 실제로 많죠. 여러분들 이제 과제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옵저버, 추정기라는 게 있어요. 추정기. 그래서 옵저버에 관한 이론도 이게 컨트롤러 이론과 굉장히 비슷한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옵저버도 필요한 경우에 옵저버도 직접 설계를 해서 이제 센서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파트의 3요소는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센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 목표값 생성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4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죠? 레퍼런스 값도 본인들이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MPC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MPC를 설계를 했어. 그러면 어디다 쓸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 당연히 일단 컨트롤러에 쓰겠죠. 근데 컨트롤러에 쓰는 건 맞아요. R 값을 받아서 U를 계산하니까. 근데 이 목표 값을 생성할 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요 구조를 일단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어 로직을 설계하면 상위 제어기가 있고 하위 제어기,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이어라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목표 값을 생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 모터에 전류 제어를 한다. 그 목표 전류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목표 전류를 계산할 때 앞단에 또 다른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그죠? 목표 토크를 트래킹하기 위한 목표 전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MPC를 거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상위 제어 입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MPC를 상위 단에 계산할 수도 있다. 요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그 ESC나 이제 성경학생이 하는 요레이 제어를 한다 그러면 MZ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목표 MZ, 코렉티브 요모멘트를 계산하는데, 그때 이제 어, MPC를 쓸 수도 있는. 그죠? 실제 입력은 토크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제어기 방식은 피드포드와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분류를 나눌 수 있고, 피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은 U를 받으면 Y를 뱉죠. 그죠? U를 넣어주면 Y를 내뱉는 플랜트가 있는데, 얘를 내가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모델 인버스를 시키는 거야. 그죠? 모델 인버스를 시키면 y를 넣었을 때 u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는 y값 r을 넣어줬을 때 u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플랜트를 단순히 그냥 다이나믹스를 뒤집으면 얘가 프로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뭐 큐 필터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뭐 어,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오픈 루프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피드백 제어기는 목표값이 있고 현재 값을 항상 이렇게 빼주는 이 에러 텀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피드백 제어는 에러가 있어요. 이 에러를 이용하는 MP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어기는 뭐 니디렐 컴펜세이터나 PID 요 정도밖에 없지만 걔네가 다 입력으로 받는 거는 에러예요, 에러. 그죠? MPC로 만약에 트래킹 문제에 쓴다. 그러면 에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PC로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MPC 전에 이제 모델을 제어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모델 기반 제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델 기반 제어.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의 한 예가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인 거죠. 그죠? 모델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언제 이용을 할 수 있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피드포워드 제어 때도 모델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그죠? 피드포워드 제어 때. 근데 이거는 이제 MPC는 상관없어요. 근데 MPC는 이 1번과 관계가 있습니다. 1번. 보면, 내가 이제 피드백 제어기를 뭐 개인을 튜닝했어. 그러면 이제 입력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모델에다 입력을 넣어주면 걔 응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모델을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나타낼 거예요. 요 꼴이잖아요. y는 cx. 요런 꼴, 이 모델을 이제 수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u를 넣어줘요. 그러면 몇 초 후에 x가 몇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걸 적분을 해보면. 걔가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죠. 근데 모델을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현재 u를 딱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초 후에 얘가 모델 값이 몇이 될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성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 제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모델 예측 제어인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할 때 말하는 모델은 뭐냐면 무조건 다이나믹스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다이나믹스 형태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 그리고 특히 LTI 시스템. 그죠? 어, 시간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LTI 시스템을 다룰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MCK, 매스 스프링 댐퍼 진동 시스템도 LTI 동력학 시스템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입력은 이제 힘이 되겠고 어쨌거나 이렇게 힘을 넣으면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뭐 진동공학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게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고 S 도메인에서 해석도 할 수 있고 걔를 다시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바꿔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런 플랜트, 제어기 이런 게 이제 정해지면 시간 영역에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을 나타낼 거예요. 그죠? 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 제일 중요합니다. MPC에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 그리고 뭐 트랜스퍼 펑션 모델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단 시간 영역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 자, MPC 자료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노테이션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노테이션. 그죠? 노테이션, 이 용어들을 알아야 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행렬 A, B, C, D래요. 그죠? 모델이 주어졌어. 모델이 주어졌으면 여기 X가 시스템 상태 변수, U가 시스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Y는 출력이에요. Y는 출력.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들 중에서 내가 이제 주로 보고 싶은 애들, 이제 제어하고 싶은 애들을 Y로 잡죠. 그 Y를 잡으려면 이 C 매트릭스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C랑 X를 곱하면 Y가 나온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를 하면 여기 보면 컨트롤러는 이산적 과정이고 플랜트는 연속적 과정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플랜트가 이제 자동차라 그러면 얘는 디지털이 아니잖아.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모든 물리량이 다 연속적으로 나오고 실제로 Y 값도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얘를 센서로 측정하니까 얘가 이산화가 되는 거죠. 그죠? 센서를 측정하면 샘플링 타임 값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가 되고 그 이산화된 에러 값을 받아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는 디지털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무조건. 그죠? 차량 제어기에 심거나 실제 로봇 제어기를 구현하거나 무조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MPC를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산화된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옵저버가 달려 있는데 이제 상태량을 다 측정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옵저버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 디스크리타이즈드가 된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모델이 주어지면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제 매트랩에서 C2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컨티뉴어스를 디스크리트로 바꿔주는. 그리고 그 디스크리타이즈를 할 때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샘플링 타임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나오던 애를 샘플링 타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산화를 시킨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링 타임 값을 여기다 이 명령어 쓸 때 넣어주면 이산화된 매트릭스가 나와요. A, D, C, D, B, D, D, D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요 표현 어, K 플러스 1번째 상태량은 내 현재 상태량과 현재 입력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MPC를 할 건데 K 스텝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K 스텝, K 플러스 1 스텝, K 플러스 2 스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 시점을 K 스텝이라고 보고 내가 몇 스텝을 더 내다 볼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적어 놓은 말이 있는데 샘플링 타임이 1초다. 그죠? 샘플링 타임이 1초면 1초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K가 2가 됐어. 그럼 2초 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산화된 선형 시스템 모델이 주어졌어. 그죠? 요건 이런 그 중간중간에 비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채워야 돼요. 따로 공부를 해서. 이 모델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NPC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그래서 모델 프로젝티브 컨트롤의 개념은 요거예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을 해. 여기 X죠, X. X나 내가 주로 보는 Y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Y를 예측을 해서 그 Y가 R에 가까워지도록 입력을 계속 최적화하는. 이렇게 말은 쉽죠. 최적화된 입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MPC를 자꾸 제가 왜 배워야 되냐고 하냐면 어, 얘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일단 들어가요.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옵티마이제이션은 아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스텝을 내다본다. 그러면 이제 10스텝에 대해서는 옵티마이즈를 해요. 하고 그 다음 스텝 가서 그 다음 시점에서 또 옵티마이즈를 하고 또 옵티마이즈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하고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예원 학생 하는 저크를 미니마이즈 한다. 그럼 저크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면 이거를 미니마이즈라는 것 자체가 일단 최적화잖아. 그러면 그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목표를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요. 만들고 요거를 이제 보통 최적화한다 그러면 실시간 최적화는 사실 어려워. 실시간 최적화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MPC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뉴메리컬하게 이거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MPC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냐면 계산량이 많다. 근데 요즘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계산량에 대한 그 걱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돼. 쓰든 안 쓰든. 그죠? 자동차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그래서
MPC에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는 Receding Horizon Control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뭐 멀어지는 호라이즌 컨트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RHC 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이 호라이즌을 설정을 한다고요. 그죠? 내가 미리 보고 싶은 윈도우를 설정을 하는 호라이즌. 몇 스텝을 더 내다볼 거냐. 그래서 호라이즌 랭스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MPC를 할 때. 그 다음에 MPC가 왜 또 좋냐? MPC 때문에 이게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 예측 제어는 RHC라는 개념에다가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는 최적화인데 컨스트레인트를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 요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최적화하는 건 쉽죠. 그냥 그죠?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거야.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그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해서 최적점을 찾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QP 문제로 해석된 MPC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이제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MPC 제어를 할 건데, 그거를 스텝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이산화를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제 샘플링 타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링 타임이 뭐 0.1초다. 그러면 이 한 스텝이 0.1초가 되겠죠. 그죠? 이게 TS가 됩니다. 그럼 TS마다 뭔가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냐면, 처음에 K가 0일 때, 호라이즌 랭스를 결정을 해. 10으로 결정을 했어. 그럼 내가 10스텝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죠? 10스텝을 내다봐. 그럼 이때 최적화 문제 구성, 요거를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건 뭐냐면, 비용 함수를 일단 설정을 하고, 저 모델은 일단 있어. 그럼 거기에 맞는 목표에 맞는 비용 함수를 설정을 하고, 컨스트레인트들을 설정을 해요. 그게 이제 문제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호라이즌에 대해서 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입력을 계산을 해. 그죠? 그러면 그 입력이 계산이 됩니다. 뭐, 계산이 되는데, 어, 그 입력을 이 호라이즌 때까지 10개 내 스텝을 보면서 내가 그 입력을 넣었을 때 내 출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아까 우리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내 입력을 이렇게 넣었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올 거다. 계산하고, 그 그 계산한 입력도 U0, U1, U2, U3 이렇게 10개 계산되겠죠.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입력만 사용을 해. 첫 번째 입력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어. 여기 집중해요. 다음 스텝을 넘어가서 다시 윈도우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최적화 문제 그 비용 함수 똑같이 풀고 U를 다시 계산해. 그러면 U1부터 10스텝 후까지의 U10 아니면 U11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쭉 계산하고 U1을 채택을 해. 그리고 다시 다음 스텝 가서 어, U2부터 U11까지 계산하고 U2를 또 채택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이 K1 0일 때 계산한 U1부터 U10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한 U2랑 이때 가서 다시 계산한 U2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아웃풋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이거를 계속 리프레시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료가 잠깐 예전 거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저기 클라우드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어, K1, K2, K3 이렇게 쭉 가는데 10개 스텝을 지금 내다보고 있고, K0일 때 현 시점이 K0이야. 그럼 U0부터 U9까지 입력을 계산해. 그 다음에 U0만 입력을 해준다.
그 다음에 U1부터 U10까지 입력 최적,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만 택한다. 요게 또 중요하고요. 그 맨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호라이즌 길이를 선정을 할 때, 아까 MP 값이죠. MP 값을 선정을 할 때, 요거를 얼마나 멀리 볼 거냐에 이제 관한 문제인데,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예측을 좀 길게 하니까, 뭐 최저가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건데, 그만큼 계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일단 저희 설명에서는 얘를 10이라고 가정하고 할 겁니다. NP를 10이라고 가정하고 할 거다. 자, 볼게요.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건 무슨 의미냐?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건 무슨 의미냐? 코스트 펑션이나 컨스트레인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J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어떤 쿼드레틱 폼으로 표현이 돼요. 그죠? 어떤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 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변수가 있어요. A1, A2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를 말로 표현하면 J를 최소화하는 A1과 A2를 찾아라 라는 개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뭘까요? MPC를 최적화 문제에 표현을 했어. 그럼 거의 비용 함수를 세웠어. 거기서 최적화해가지고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입력, 제어 입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J가 U의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J를 U의 함수로 표현하고 그 J를 미니마이즈하는 U를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원 학생이 하는 과제 내용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죠? 요런 거를 가속도가 이제 입력이면 걔 단위를 걔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U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뒤에서 예를 드는 것도 이제 카팔로잉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등식 조건이나 부등식 제한 조건 보통은 Y나 U에 관한 제한 조건들이 나와요. 그죠? Y나 U에 관한 제한 조건들이 나왔을 때 걔네들을 포함시켜서 어,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 제한 조건들도 다 U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U에 관한 식으로. 그죠? 자, 졸려도 좀 집중하고 이거 제가 어렵게 강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겠는데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좀만 집중해주고. 자, 그래서 MPC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최적화 변수가 입력이 U라고요. 그죠? U와 관련된 비용 함수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자료 잠깐 다시 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MPC를 구현을 할 때 그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해 보시면 일단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한테 이 이산화 모델이 일단 주어졌어. 근데 아까 여기 subscript D라고 있었는데 그 D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이산화된 모델이 ABCD로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요런 용어가 계속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어, 내 현재 스텝. K가 현재 스텝이야. 그럼 K가 이제 점점 증가해요. 0, 1, 2, 3, 4. 그래서 K 스텝에서 예측한 K 플러스 1번째 스텝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필기를 잠깐 할 거예요. 요게 뭐예요? 제가 쓴 거.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K 스텝에서
예측한 k 플러스 1번째 스텝이죠. 요거를 이 모델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그냥 AXK 플러스 BUK잖아. 그죠? BUK. 그러면 지금 NPC는 K 스텝으로 고정해놓고 10번째까지 보잖아요. 지금 내가 호라이즌을 랭스를 10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써보자고요. K 플러스 2 스텝의 스테이트를 알고 싶어. 어떻게 계산할까? 내가 알고 있는 모델 정보로. 일단 내가 여기 K 플러스 2를 하고 싶으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는 A 요건데 XK 플러스 2는 A에다가 XK 플러스 1, BUK 플러스 1인데 XK 플러스 1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써보면 이거 그냥 행렬 계산이에요. UK, BU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세 번째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네. 여기 지금 예약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자, 내가 K 플러스 3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 K 플러스 2, K 플러스 2 되고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돼야 돼. 그러면 XK 플러스 얘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럼 집어넣었을 때 A가 또 다시 앞에 곱해지고 이제 U 플러스 K, UK 플러스 2 텀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규칙성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쭉 써보면 자, 이걸 직접 해야지 이게 노테이션이 이거요. 이거 계산해보는 거 이런 걸 직접 해봐야 돼요. 절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NP 이게 호라이즌 랭스죠. NP 스텝까지 내가 볼 건데 걔를 계산하면 A가 NP번 계산 곱해지겠죠 앞에 곱해지고 XK가 되고 어, A의 NP-1승 B UK 그리고 A의 NP-2승 B 여기가 잠깐만요. UK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UK 플러스 1. 그래서 쭉 가고 마지막에 이제 B만 붙은 UK NP-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 짓을 한 거냐면 내가 예측하는 스테이트들 있잖아요. 여기 내가 예측하는 스테이트를 오른쪽을 보면 내 현재 스테이트랑 현재 입력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재 정보로 NP 번째 스텝까지 내다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뒷장인데,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내가 만약에 X 말고 Y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게, 여기 식에서, D는 0이에요. 이제 UK랑 YK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D는 0이고, Y는 CX, 요 식을 쓰는 거예요. C를 여기다 이제 곱하면 되잖아. 이현 학생은 왜 안 적죠? 왜, 원래 안 적어요? 적고 있어요? C를 곱하면, 자, 여기 앞에 다 C가 붙겠죠. 그죠?
얘가 x를 y로 바꾸려면 이걸 다 앞에 c가 붙는다고.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결과예요.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결과야. 그래서 일단 이 노테이션을 생각을 해주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스테이트 프리딕션이라는 과정이에요, 지금. 각 스텝마다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그러면 스테이트 프리딕션이라는 행렬을 뽑아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얘네들을 이게 라지 Y라고 표기를 하고, 라지 Y, 얘네들 Y, 왼쪽에 있는 애들 다 묶어서 라지 Y로 표기를 하고, 오른쪽에 UK부터 UK 플러스 MP-1을 라지 U로 묶어요. 그리고 F라는 행렬을 도입을 해요. 여기 지금 다 묶어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F가 어떤 꼴이냐면, CA, CA 제곱, 쭉쭉쭉 CA MP 제곱까지 있는 애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라지 파이라는 행렬은 어, 여기 CB, CA 제곱 B 이게 계속 규칙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구해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어,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음, 현재 스테이트 XK 값을 받아서 어, MP 번째 스택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형렬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요, 이제부터. Y는 fxk 플러스 파이 u 그리고 f랑 파이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고 그죠?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알고리즘을 보시면 나중에 그 이태원 박사 알고리즘 보시면 우리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값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MPC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 스테이트 프레딕션을 이용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쭉쭉 넘어갈 건데 이제 스테이트 프레딕션 함수를 행렬이 있어요. 이 정보를 계속 이용한다고 했어요. 내가 비용 함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용 함수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 트래킹 문제 볼게요. 트래킹 문제. 그럼 여기 레퍼런스 신호가 주어져요. 그럼 얘랑 y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쿼드랙틱 폼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일단 비용 함수는 쿼드랙틱 폼으로. 그 다음에 u에 대한 컨트롤 에포트를 최소화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r은 웨이팅 팩터가 되는 거고 그냥 R은 웨이팅 팩터, RS는 레퍼런스 신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R을 적게 주면 요 트래킹 퍼포먼스를 더 많이 보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웨이팅 팩터. 내가 비용 함수에서 R을 크게 잡았어. 그러면 U를 줄이는 게 목표고 트래킹을 좀 덜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런 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라지 Y고 라지 U예요. 그죠? 얘가 왜 라지일까? 왜냐면 우리가 그 한 호라이즌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잖아. 그러면 K0부터 K10 스태프까지 있으면 다 그 R과 Y의 차이가 최소화가 될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고려한 표현이 라지 Y랑 라지 U라고요. 왜냐면 MP까지의 Y 값과 U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 함수는 이렇게 라지 Y랑 라지 U를 표현을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함수는 뭐의 변수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뭐를 찾는 거잖아. 뭘 찾는 거예요? U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입력. 그러니까 얘네는 U로 표현을 해줘야 돼, 사실. Y고 뭐고 다 U로 표현해줘야 돼. 상수 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Y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요.
y에다 요걸 대입을 해가지고 u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밑에 꼴 같은 꼴로 나옵니다. 요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입력 u에 관한 쿼드레틱 폼으로 구성이 됐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u로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u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최적 제어, 여기서 이제 최적 제어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제어 입력 u를 계산해라.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요것도 사실 뭐 1시간짜리야, 사실은. 이거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를 최소화하는 u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u로 편미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렬에 대한 미분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쿼드레틱 폼을 이제 미분을 해. 그래서 이퀄 0으로 두고 그때 u를 계산하면 걔는 최적 제어 입력이죠. 근데 이 최적 제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u를 계속 쓰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뭘까? 요것만 쓰면 요걸 쓰면 이건 분명히 최적화된 u가 맞아요. 맞는데 얘는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 그냥 NPC 말고 니시딩 호라이즌 컨트롤만 쓸 거면 컨스트레인트 안 쓰고 그러면 얘만 쓰면 돼요. 이 u를 그냥 매 스텝마다 계산하면 돼. 근데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QP 솔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뉴메리컬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LQR이라는 제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어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 LQR과 MPC의 차이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LQR은 말 그대로 최적 제어고 MPC는 조금 뉴메리컬하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풀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쭉 나가요. 우리가 스테이트 프레딕션 행렬만 잘 구해놨으면 우리가 제한 조건들이 나오죠. 뭐 내 아웃풋이 몇 이상 몇 미만이어야 된다. 아니면 또는 y가 뭐 b가 돼야 된다. 라는 이제 이퀄리티 제한 조건도 있고 그리고 u에 관한 제한 조건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게 있을지 모르죠. 우리 문제에 따라서. 이제 보통 y나 u에 대한 제한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y에 대한 뭔 조건이 나오면 다 u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바꿀 거예요. 이걸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넣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꼴이 나오냐면 요 밑에 같은 꼴이 나오는 거죠. u에 관한 쿼드레틱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한 조건은 u에 관한 컨스트레인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 QP 솔버에 입력을 해주면 얘가 계산해줘요. 그 어렵지 않아요. 구형까지는. 이 뒤에 숨어있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QP 솔버를 이용을 한다. 바로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에 관한 최적화 문제를 잘 구성을 해놨다. 그러면 매 스텝마다, 그죠? 얘는 매 스텝마다 10개 스텝을 내다보고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한 번이. 다음 스텝에서 또 돌리고, 다음 스텝에서 또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런 쿼드 프로그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명령어, MPC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본 QP 솔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일단 할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 보면 여기 H 매트릭스, F 매트릭스 다 있잖아요. A 콜, B 콜 이런 걸 다 정리를 했으면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하면 한 번 다 계산을 해줘. 자, 그 코드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계 과정 전체 요약. 프리딕션 행렬을 구성하고 여러분들 현상에 맞는 모델을 일단 찾아가지고 이거를 구성할 때는 이제 레퍼런스 논문 하나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모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모델 하나 찾아가지고 행렬 구성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이나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는. 그 다음에 큐피 솔버를 이용해서 계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여기는 이제 금방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코드를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로 갖고 있는 게 ACC 카팔로잉 제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프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태원 박사님이 주신 세 번째 강의 있죠. 그걸 보고 코드를 쫙 익히세요.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차세대 자동차 공학은 그걸 일단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맞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생각을 한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카 팔로잉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토노머스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레벨 2 이제 자율주행 기능 중에 하나인데 ACC가 이제 두 가지 제어 모드가 있죠. 그죠? 속도 제어를 할 거냐? 선행 차량이 없을 때는 내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속도 제어 모드가 하고 선행 차량이 있으면 레이더로 앞차 간의 거리를 재가지고 목표 제어 거리를 주고 카팔로잉 제어를 하죠. 그죠? 요걸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팔로잉 제어 모드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뭐 센서들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컨트롤 모드를 결정하는 애가 있고 이거는 우리 지금 범위가 아니고 거리 제어 모드로 갔어. 앞차가 발견이 돼가지고 거리 제어 모드로 갔어. 그 목표 거리가 주어져요. 그죠? 제조사가 설정한 그 식대로 목표 거리가 주어지면 현재 거리를 내가 측정을 해. 레이더를 측정을 해서 이제 상위 저기를 입력을 계산하는데 그게 이제 요구 가속도죠. 첫 번째로. 요구 가속도 제가 봤을 때 이거 3시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 좀 있나요? 앞에? 그래요? 조금 한번 3시 정도에 한번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어, 우리가 이제 요구 가속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구 가속도를 트래킹하기 위한 실제 제어 입력을 넣어주고 우리가 이제 NPC로 다룰 거는 이 요구 가속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 저희 SRS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요구 가속도를 계산하고 하이 저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요구 가속도 던져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NPC로 계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지금. 그래서 이때 이제 모델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논문이 이제 레퍼런스예요. 요게 한 7, 800회 인용된 논문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인용이 진짜 많이 된 논문이고 좋은 논문이라서 한번 봐주시고 이 사람이 이제 스테이트를 3개를 선정을 했어. 상대 거리 오차, 어, 이제 그리고 상대 속도, 가속도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제어 입력은 목표 가속도가 되죠.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트는 현재 가속도, 제어 입력은 목표 가속도. 얘네 둘의 차이가 뭐죠? 목표 가속도는 내가 커맨드를 주는 거고 실제 가속도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 지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사용한 모델이 여기 이 1차 LPF 같은 걸 이제 씌워가지고 1차 다이나믹스를 표현을 해준. 그래서 내가 이제 입력 디자일드 가속도를 주면 현재 가속도가 조금 있다 나오게 그거를 표현해줬고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 이 분모를 좌측으로 넘겨서 미분 방정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죠. 그죠? 이 S 하나 붙은 거는 AF에 다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에 표현을 해준 거죠. 이런 수식들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지금 3개고 목표 가속도 V가 이제 외란인데 얘는 앞차의 가속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앞차의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 모델이 주어지고요. 그렇죠? 이 모델을 이제 구성을 했고 제어 목표를 어, 이제 라이드 컴포트라던가 이제 목표 트래킹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 함수를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컨스텐트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P는 호리젠탈 네 랭스예요. 그죠? P 저희가 아까 10으로 봤던 거. 그래서 얘가 비용 함수를 설정할 때 어떻게 했나 봤더니 시그마를 써가지고 0부터 10까지 이 트래킹 에러랑 U에 대한 이제 비용 함수를 쭉 풀어서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라지 U에 대한 비용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 없이 이게 U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해했죠? 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 개의 스테이트들에 대한 트래킹 에러에 대한
웨이팅 텀이 있고, 그리고 U에 관한 웨이팅 텀이 있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델타 U에 관한 웨이팅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크랑 관련돼요. 이제 목표 가속도를 에 대한 변화량을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크를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들도 Y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U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Y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들도 U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코드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모델을 보면 어,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MPC를 구성할 때 스테이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U가 목표 가속도였는데 U를 목표 가속도의 닷으로 본.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내 스테이트에다가 어, 목표 가속도를 어그멘테이션 해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적분기를 하나 추가하는 효과예요. 제어에. 그러니까 적분기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란에 강건해지고 어, 내가 실제로 다텀을 계산을 해가지고 걔를 한번 적분해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스테이트로.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거나 저기 스테이트 에러가 아니라 그 제어 오차를 줄이거나 이제 외란에 하거나 이제 모델 언서티티에 대한 어떤 강건성을 확보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표현이다. 모델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프리딕션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다 비용함수든, 어, 여기 이제 Y에 대한 제한 조건도 U에 대한 제한 조건을 다 바꿔주고, 그죠? 이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터디용 참고용 교재. 요거를 저는 예전에 이게 오픈된 소스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 강의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태원 박사님 그 세 번째 강의를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걸 다시 보고 그 코드를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일단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